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봅니다. 영어 유치원을 없애면 조기 영어 교육은 사라질까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 유치원은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됐습니다. 월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이 넘는 원비에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학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서 접수, 부모 면담, 아이들의 간단한 테스트까지 작은 입시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유치원은 추첨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하기도 합니다. 아침 9시에 등원해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이후엔 파닉스 집중 수업, 영어 동화 읽기, 심지어 유치원생이 뉴스나 시사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힘들죠.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서 버팁니다. 이제 조기 교육은 영어 유치원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학학원에선 6세 아이가 초등 고학년 교재를 풀고, 영재원 준비반은 아예 유치원생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피아노 레슨은 콩쿠르를 목표로, 발레와 미술은 어린 나이부터 대회 준비가 시작됩니다. 최근엔 코딩과 인공지능 로봇 키트를 활용한 조기 교육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기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어린아이를 일찍 가르치려는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는 5살, 6살만 되어도 서당에 보내 천자문과 소학을 익히게 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교적 가치관과 예절을 주입하고 장차 과거 시험에 합격해 가문의 명예를 세우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과거 시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생존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아이를 일찍부터 공부시키는 모습?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학원과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개화기를 거치며 서양식 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 조기 교육은 단순한 학문 습득이 아니라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 키우려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서양 학문과 언어를 익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신흥계층은 조기 교육을 통해 자녀가 새로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도 부모들은 불안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교육을 앞당기는 선택, 지금과 닮아 있지 않나요? 해방 이후에는 영어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어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일부 가정의 전유물이던 조기 영어 교육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영어마을, 해외 조기 유학, 그리고 영어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요? 첫째, 사회 환경이 만든 불안입니다.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하면 늦을까봐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쟁적인 입시 구조는 부모들에게 조기 준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둘째,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와 학문의 표준 언어가 되었고, 정부와 학교도 조기 영어 교육 확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의 성장입니다. 원어민 몰입반, 파닉스 집중반, 유치원생 대상 영어 올림피아드 준비반까지 사교육 시장은 이런 사회적 요구와 부모들의 기대를 반영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영유아 영어 교습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시설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영유아 영어 교육의 시기와 방식을 강하게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영어를 포함한 교과 연계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 이내로만 교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교육 과열과 가계 부담, 그리고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돼도 조기 교육 자체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뀔까요? 조기 교육은 아이들에게 언어와 학습 습관을 일찍 잡아주고, 세계와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어릴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학이나 음악도 빠른 시기에 시작하면 눈에 띄는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결코 가벼운 대가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과도한 학습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주고 또래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듭니다. 아이가 너무 피곤해해요. 다른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모들의 고민이 나옵니다. 비싼 비용은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아이가 아직 놀이와 모국어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면 학습 위주의 조기 교육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해외 거주나 국제학교 진학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히 불안 때문에 시작한다면 놀이 중심의 가벼운 노출이나 가정 내 영어 활동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 교육은 보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보내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아이 발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교육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조선 시대에도 부모들은 과거 시험 경쟁 때문에 아이들을 서당에 보냈고 개화기 부모들도 외부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불안을 안고 선택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과목과 방식뿐.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없앤다고 해서 이 흐름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조기 교육은 어디까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